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몇 해 전부터 결혼식에 불려 다니고 있습니다. TV에선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제 주변에 그렇게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나는 아직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고 있는데 물끄러미 제짝 만나 결혼하는 친구들을 부럽게 쳐다보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무리를 지어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총 7명이었습니다. 다 결혼하고 이제는 저와 한 명만 남았었네요. 이제 막 결혼을 한 친구들은 너무 좋으니 빨리 시집을 가라고 하고, 결혼한 지 몇 년 지난 애들은 결혼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이라고 합니다.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 해보고 후회하느니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 생각했고, 지들은 했으니까 저런 속편한 말 하고 있는 거겠지 하고 속으로 생각을 했었네요. 그러다가 마지막 남은 친구까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날은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기는 하는데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연애한다 소리는 들었는데 3개월도 채 안 돼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기도 했었지만 저렇게 빨리 간다고 하면서 속으로 내심 걱정을 하기도 했었네요. 그런데 제 걱정도 잠시, 지금 그 친구가 가장 잘 살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인연이 있나 보더라고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꼭 연애하는 시간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더군요. 역시 의리는 가장 마지막에 간 친구가 있긴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남편의 오랜 지인을 제게 소개를 시켜 주었거든요. 남자는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꽤나 귀여운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재주가 어찌나 좋던지 제 혼을 쏙 빼놓더라고요. 당시 하고 있었던 일이 국악 쪽과 관련된 일이었는데, 사물놀이 다들 아시죠? 저는 사물놀이가 그렇게 신이 나는 건지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물놀이 하는 것을 본 것도 처음이기도 했었고요. 저는 남자가 처음부터 매우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와 반대로 남자는 제게 좀 거리를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틀렸나 보다 하고 포기를 하려는 찰나 친구가 그러더군요. 남자 또한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데 자신의 직업이 프리랜서다 보니 경제적으로 탄탄하지가 않다고, 그 일을 너무 사랑하기는 하는데 저와 미래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이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야, 지금 진수 씨 너한테 완전 빠져버렸어. 그런데 무슨 너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냐? 하여튼 그렇게 감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연애를 못했지. 너 좋아한대. 게다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때려치우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볼까 한다고 하더라. 아, 그래? 공무원 시험? 아니, 나는 지금 일해도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지? 혹시 내가 부담을 준 건가? 아니, 남자들은 당연히 그렇겠지. 만나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 생각하니 좀 미안한 마음? 그런데 나는, 아, 야, 네가 잘 벌잖아.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너 뭐, 돈 많은 남자 좋아해? 아니잖아. 돈 많은 남자 좋아했으면 너 벌써 시집가고도 남은 거 아니야? 내가 남편한테 얘기했어. 너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애라고. 그러니 너한테 벽치지 말고 좀 달려들어 보라고 했다. 암튼 내가 줄 수 있는 팁은 여기까지. 앞으로는 너의 몫이다. 진수 씨, 사람 좋아. 그 나이에 그렇게 순진한 사람 없어.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성격이다, 성격. 성격이 좋아야 해. 그래야 서로 감정 싸움 안 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거든. 친구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만나면서 이 사람 연봉이 얼마일지,
결혼을 한다 하면 준비는 되어 있는지 따위 신경 안 썼습니다. 왜냐면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 제가 이 나이 먹도록 뭘 했겠습니까? 저 일만 했어요. 일만 하면서 돈만 벌었습니다. 하나도 신경 쓸 것 없었고 제게 마음만 열어주면 되는 거였는데 남자 입장에선 충분히 마음 쓰였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먼저 남자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다고. 당장 결혼을 하는 것은 무리고 친구는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계절은 지내보고 난 뒤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결혼하면 당신은 몸만 와도 된다고. 남자한테 인기 없었던 나는 그동안 죽어라 일만 했고 돈만 벌었다고. 집도 이미 마련해 놓았고 만일 지금 사는 내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친정 부모님에게 말을 해서 다른 집으로 마련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 제게 좀 마음을 열어달라 했네요. 결혼하고 싶어 환장한 여자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남자에게 가장 호감을 가졌던 부분은 바로 그가 자신의 일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공연할 때 너무 행복하다고 했어요. 돈을 많이 못 벌지만 자기는 자신의 일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사람이 많든 적든 한 명이라도 자신의 공연을 봐준다면 자신은 기꺼이 신명나게 놀아줄 수가 있다고. 열정이 보였고 지금은 찌들다 못해 곤죽이 된 제게도 예전엔 기억이 가물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적이 있긴 했거든요. 저는 지금 IT 기업에서 개발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고액 연봉이고 대우받는 직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워라밸? 그게 뭐죠? 먹는 건가요? 입는 건가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일에 파묻혀 삽니다. 30대 중반인데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새치가 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염색을 하지 않으면 거의 머리가 흰색으로 도배를 합니다. 염색약을 박스로 사다 놓고 쓰는 사람이에요. 가뜩이나 시력이 좋지 않은데 눈은 더 나빠졌고 매일 컴퓨터를 들여다보니 거북목에 어깨 통증 그리고 요추, 경추 디스크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목 보호대를 하고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게 목 보호대는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러운 목 보호대가 나왔다고 하면 마치 사람들이 오픈런을 하는 것처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목 보호대를 구매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을 하지만 열정은 식은 지 오래고 그냥 습관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좋아 보였고 그리고 저는 그걸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열정을 꺾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저의 이런 생각이 모든 걸 망쳐버렸고 그리고 제 발등을 제가 찍어버리는 일이 생기고 말죠. 남자는 저의 적극적인 모습에 안도를 하며 다가왔고 그렇게 저희는 1년의 연애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에게 이제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며 결혼을 하자고 하죠. 그리고 먼저 저희 부모님께 남자는 인사드렸고 후에 저는 남자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남자는 아버지를 꼭 닮은 사람이더라고요. 말재주 또한 그분에게 오롯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떨리지만 좋은 시간 보냈고 그리고 천천히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준비를 시작하죠. 우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집이 있습니다. 남자와 둘이 살기엔 충분한 크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일 조금 더 큰 평수로 옮기고 싶다 하면 지금 제 집을 팔아버리고 친정 부모님이 돈을 좀 보태주시겠다 했어요. 제가 부모님의 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을 시작하고 2년 동안은 저희 부모님은 제 월급을 관리해 주셨었거든요. 그 돈 그대로 모아 놓으셨고 그 돈을 보태주신다는 거였는데 남자는 지금의 집도 충분하다고 최대한 부모님께는 아무리 제 돈이라고 해도 손 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집을 해오는 것이니 남자가 신혼살림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집을 좀 보고 살림을 마련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어느 정도 눈대중이라도 알아야 크기도 정하고 색감도 정할 수 있는 것이니 저는 제 집을 남자의 어머니께 보여드리죠. 그런데 첫 마디가 너무 작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거 둘이 살기엔 너무 작다. 적어도 30평대에서 시작을 해야 우리도 왔다 갔다 하기 편하지 않겠어? 여기서 살면 우리는 니네 집에 왔다가 잠도 못 자고 그냥 가야겠네. 그냥 이 집 팔고 30평대로 다시 얻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이거 인테리어 하는 값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러니? 아, 그런가요? 그럼 그 사람이랑 의논해서 집은 다시 생각을 해 볼게요. 그래. 그리고 최대한 우리 아들 자주 공연하는 곳이랑 가까운 곳에 잡고, 너는 야근을 많이 한다며. 너는 차를 가지고 다니겠지만, 우리 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텐데, 적어도 거리라도 좀 가까워야 하지 않겠니? 조금 그렇긴 했습니다. 대놓고 우리도 자고 가야 하지 않니? 그 말이요. 그래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했고, 그냥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남자와 의논을 해보겠다고 했고, 그건 일단락이 됐죠. 그런데 남자가 제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제게 고맙다라고 했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공연장과 가까운 곳으로 집을 다시 구한다 하니 고맙다고 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죠. 역시 사람은 1년 겪고 나선 모르는 거더라고요. 저는 진짜 남자가 저의 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만 상상을 했었는데, 그리고 만나는 동안 그렇게 서로 결이 다르다든지, 의견 조율이 안 된다든지 하는 일이 없었기에 순탄하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모아놓은 돈이 더 있으니 쓰는 거 맞다 생각했고, 그런 거 문제 삼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곳에서 핀트가 어긋나게 되는데, 왜 사람들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걸까요?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지레 짐작으로 그리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입력값과 출력값을 확실하게 따져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인데 오류값을 수정하는 사람이 저인데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는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배려심이 깊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일 줄을 몰랐었다 하더군요. 자기야, 아니 자기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줄은 몰랐었어. 정말 그렇게 하려고? 오늘 엄마한테 들었는데 집을 다시 구한다고? 아, 부모님께 너무 부담 드리는 거 아닐까? 아니야. 어차피 내가 드린 돈 주시는 거야. 나 그렇게 부모 뜯어먹고 사는 사람 아니라니까. 아, 우리 자기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배포까지 큰 사람일 줄은 몰랐었어. 그런데 그렇긴 하다고 하더라고. 결혼 전 시댁을 신경 쓰는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신경을 써준다고. 나는 우리 자기가 우리 집에 자라길 바라지 않았었는데, 기대도 안 했었는데 너무 의외였어. 정말 나 결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때 저의 뇌리를 스친 건 우리 오면 자고 갈 곳은 있어야 하지 않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 자기 때문에 집도 공연장 근처로 옮기는데 자기 부모님까지 신경을 쓴다 생각을 하나 보다 라고만 여겼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하지도 않은 말을 제게 하는데 새로운 집을 구하는 건 다 저희 부모님의 돈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작은 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집은 팔아서 자기 집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남자의 집에 얼마의 빚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왜 저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엄마가 그리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요. 나는 그래, 자기야. 굳이 내 공연장과 가까운 거리에 집을 안 구해도 상관없어. 자기가 자기 집을 팔아 우리 집 빚을 갚아준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자기 부모님께 손을 벌리겠어? 그냥 월세를 살아도 되고 전세를 살아도 상관없어. 사실 신혼 때는 다들 어렵게 사는 거잖아. 작은 집에서 하나하나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 나는 정말 욕심 없어. 작게, 부족하게 시작해도 만족해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알잖아. 나는 허리허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뭔 소리야 도대체? 무슨 개 뿔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저는 남자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얼굴 표정은 진지한데 입꼬리는 올라가 웃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아니, 그리고 저 말이 어디서 나온 거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봐도 나는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남자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도대체 니네 엄마한테 무슨 말을 들었길래 빚은 뭐고 내 집을 팔아 갚아준다는 말이 나온 거냐고. 남자는 좀 당황해 하면서 저랑 자기 엄마랑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고 하더군요. 아, 니네 엄마 혹시 꿈꾼 거 아니니? 내가 왜 니네 집 빚을 갚아? 니네 집 빚 많아? 나는 너랑 결혼을 하고 싶은 거지. 니네 부모님의 빚을 갚아주려고 결혼하려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 진짜 소박하구나. 월세? 전세? 큰 집도 필요 없어? 허리허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럼 그런 여자 만나 결혼하면 되겠네. 니네 집 빚도 갚아주고 너랑 몇 평 안 되는 집에서 살면서 행복해할 그런 여자. 그런데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거든? 무슨 개소리라는 거야. 야, 황당하다 못해 지금 정신이 나갈 지경이거든? 니네 엄마가 거짓말한 거야. 아니면 오바를 한 것일 수도 있고. 나는 그런 소리 한 적 없어. 이게 지금 다 해주니까 누굴 호구로 하나. 야,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남자와는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은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남자의 엄마는 저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남자에게 표시를 한 것이라 하더군요.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넉넉한 사람이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자기 엄마가 좀 오해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제 집에서 신혼살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데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뻔뻔한 모습을 처음 보았는데 잘해주니까 다 바라는 느낌? 당연하다 생각하는 느낌? 어떻게 그런 걸 바랄 수가 있죠? 미안하지만 쥐뿔도 없는 게 이번 생은 결혼 안 하려고요.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돌변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결혼과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한테도 좀 미안하긴 하네요. 자기 남편의 지인이니까 이런 황당한 일을 내 친구가 겪었다. 제대로 된 사람을 소개해줘야지. 이런 분란을 만들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한 번도 다투지 않았던 그 부부가 싸움을 했다 하네요. 제 잘못인데.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건데 화해하라고 식사 대접을 했고 그리고 다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저를 포기 못하고 계속 들이대긴 했는데 결국 친구의 남편이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하더군요. 그게 말이 되냐고. 왜 여자가 니네 집 빚을 갚아줘야 하는 거냐고. 좋은 여자 놓쳤으니 평생 후회하며 살라 했다 하는데 아 젠장 이렇게 틀어지다니. 뭐 제 복이 거기까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누군가가 저를 도와 미리 탈출을 시킨 것일 수도 있겠죠. 그냥 별의별 일을 다 경험했구나 라고 넘어가려고요. 좀 속은 쓰리지만서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